네, 이번 시간에는 2014년 11월 1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문제 1번은 요 연소 방지 설비에 관한 화재 안전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은 요 수평 주행 배관의 그 구경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연소 방지 설비에 있어서 수평 주행 배관의 그 구경은 100mm 이상의 것으로 하되 방수 헤드 간의 요 수평 거리죠. 그래서 연소 방지 설비 요 전용 헤드일 경우에는 2m 이하가 돼야 되고, 요 스프링클러 헤드일 경우에는 이건 1.5m 이하가 돼야 되죠. 다음 3번은 요 살수 구역의 그 길이죠. 그래서 지하구의 그 길이 방향으로 요거는 그 350m 이하마다 또는 요 환기구 등을 그 기준으로 해서 한 개 이상 설치를 하되 하나의 그 살수 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연소 방지 설비는 여러분이 꼭 가로놓기로 자주 나오니까 암기를 하시고요. 또 요 별도로 여러분이 하나의 그 배관이 담당하는 그 헤드의 그 개수죠. 그래서 헤드의 그 배관의 구경이 30mm일 경우, 32mm일 경우에는 헤드를 한 개를 담당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배관의 구경이 40mm일 경우에는 헤드를 2개까지 담당, 그 다음에 50mm일 경우에는 3개, 그 다음에 65mm일 경우에는 4개에서 5개, 그 다음에 80mm 이상일 경우에는 6개 이상을 담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가로놓기로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그 수평 주행 배관의 그 기울기죠. 요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요 기울기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문제 2번 넘어가죠. 자, 문제 2번은 이 청결층의 높이, 그 다음에 연기층의 높이에 관한 그 힌클리 공식,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러한 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 거실의 크기가 가로가 20m, 세로가 15m, 높이가 5m인 공간에 커다란 화염의 그 화재가 발생을 해서 T초 시간 후에 청결층의 높이가 Y가 되었다는데, 요 Y 값이 지금 얼마예요? 청결층의 높이가 1.8m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거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실에 요 가로의 요 길이가 20m고요. 그 다음에 요 세로의 세로죠, 요 세로의 길이가 15m. 그 다음에 요 높이가 5m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식을 이용해서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는데, 요 Q는 연기의 그 발생량으로서 분당 세제곱미터를 갖다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A는 바닥면적 제곱미터, 요 H는 층고 높이 미터를 얘기하는 거고, 요 Y는 청결층의 높이가 되죠. 그 다음에 T는 시간이에요. 즉 청결층 Y값이 되는데 걸리는 그 시간이 T인데 요건 단위가 분이 되겠죠. 왜 그러면 여기에 연기의 발생량의 단위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이 화재실에 이렇게 연기가 천장 쪽으로 쌓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연기층. 또 청결층이라는 건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Y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화재가 발생을 하면 여기서 연기가 발생이 되면 이 연기가 천장 쪽으로 모이겠죠. 그래서 연기층의 그 높이, 두께, 요걸 우리가 연기층이라고 하고, 아직 연기가 쌓이지 않은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요 부분이 바로 청결층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결층 Y가 되는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했는데 그 T를 구하는 공식을 또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연기 생성률 계산 공식, 즉 연기의 그 발생량을 킬로그램 무게로 갖다가 계산한 거죠. 킬로그램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0.188에다가 화염 경계 길이 PF 곱하기 청결층의 그 높이 Y의 2분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요 상부에 설치된 요 배연구에서 몇 세제곱미터 분의 연기를 배출해야 이 청결층의 높이가 유지되어야 되는가, 즉 요 Q 값을 갖다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Q 값을 여러분이 계산하려면 지금 여기 바닥 면적은 나와 있죠. 가로 20m, 세로 15m. 그래서 바닥 면적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층고 나와 있죠. 자, 층고는 높이 5m니까 층고가 5m가 되겠죠. 청결층의 높이 Y값도 나와 있죠. 여기 1.8m로 주어져 있죠. 그럼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뭐예요? 바로 청결층의 높이가 1.8m가 되는데 걸리는 요 시간을 여러분이 구하면 요 Q값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청결층의 높이 1.8m가 되는데 요 걸리는 시간 T를 갖다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T는 그대로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겠죠. 20에다가 지금 A가 바닥 면적이죠. 그래서 바닥 면적은 가로 20m 곱하기 세로 15m가 되겠죠. 그래서 바닥 면적 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다가 PF는 뭐예요? 화염 경계의 길이인데 여기서 커다란 화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커다란 화염일 경우에는 요 화염 경계의 그 길이가 큰 화염일 경우에는 12m를 적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12m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화염 경계의 길이. 여기에다가 루트 중력과 속도는 지금 얼마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9.81m/s의 제곱이죠. 그래서 9.81을 여기다 여러분이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루트 Y가 청결층의 높이 1.8m죠. 요거에 루트 씌워가지고 분의 1 마이너스 루트 층고 높이죠. 요 H. 층고의 높이는 바로 높이니까 5m가 되겠죠. 그래서 5m에 루트 씌워가지고 분의 1. 그래서 여러분 요 시간을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요거를 계산하면은 4.59가 나오는데 요건 단위가 초가 되겠죠. 공식에서 요 t의 값은 뭐예요? t의 값 세크 초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t는 구한 공식에 청결층의 높이 1.8m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47.59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뭘로 고쳐야 되겠어요? 아까 연기의 발생량 Q가 세제곱 퍼 분이었죠? 그러니까 이 T를 여러분이 분으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1시간은, 1분은 60초죠? 그래서 47.59초를 분으로 고쳐주려면 1분은 60초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크는 서로 없어지니까 단위가 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0.7932 분이 바로 청결층의 높이 1.8m가, 즉 이 청결층의 높이가 1.8m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0.7932분 만에 청결층의 높이가 처음에는 5m였죠. 근데 연기가 이렇게 쌓이면서 0.7932분 만에 청결층의 높이가 5m에서 1.8m로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럼 연기의 발생량은 주어진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은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A는 바닥 면적이니까 가로 20m, 세로 15m에서 300제곱미터가 바닥 면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H는 층고
높이죠. 5m. y는 청결층의 높이 1.8m. 자, 1.8m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금방 계산한 것이 0.7932분이죠. 그래서 연기의 발생량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1210.29 세제곱퍼 분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뭐예요? 연기의 생성률 요놈을 kg per sec로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공식이 연기의 발생률 m kg per sec는 0.188에다가 화염 경계의 길이 pf 곱하기 청결층의 높이의 2분의 3승이에요. 즉 1.5승이죠. 그래서 0.188에다가 화염 경계의 길이는 지금 큰 화염이니까 12m죠. 청결층의 높이 1.8m에 2분의 3승 해주면 5.45kg per sec가 바로 연기의 발생량인데 요거는 위에는 뭘 구했어요? 부피로 계산했는데 요건 킬로그램 무게로 계산한 거죠. 연기의 발생량을. 그래서 1초에 5.45kg씩의 연기가 발생이 되는 거죠. 다음은 3번 나가죠. 자, 3번은 우리 제연설비죠. 자, 아래 그림은 어느 거실에 대한 급기하고 배출 풍도, 급기 및 배출 팬을 나타내는 평면도인데 그림 및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여기에 실이 A구역, 그 다음에 B구역, C구역에서 세 구역이 있는 거죠. A구역, B구역, C구역.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급기실이 있는 거죠. 이쪽에는 배연실. 그래서 요 실에 요 세로의 요 길이가 몇 미터예요? 예, 30m죠. 요 가로의 길이는 전부 다 20m죠. 자, 조건이 이제 1번에서 6번까지 주어져 있고요. 자, 물음 1번은 요 예상 재현구역에 대한 최소 배출량 Q 값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최소 배출량 Q는요, 우선 이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가 넘느냐, 안 넘느냐, 요걸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가로가 20m고, 세로가 30m니까, 20 곱하기 30을 하면 600제곱미터죠. 다시 말해서 400제곱미터가 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연구역이 뭘로 구획되어 있어요? 제연 경계로 구역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40m 원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걸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 대각선의 길이가 바로 원의 그 직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대각선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요놈은 루트 가로의 길이 20의 제곱 플러스 30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요 대각선의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각선의 길이를 계산을 해보면은 몇 미터가 나오냐면 36.06m가 나오죠. 자, 그러면 40m 원 범위 안에 있는 거죠. 즉 600제곱미터, 즉 400제곱미터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연 경계로 구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0m 원 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는 요 제연 수직거리죠. 수직거리에 따른 요 배출량이 각각 틀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조건에 보면은 바닥에서 요 천장까지의 높이가 몇 미터예요? 2.5미터죠. 자, 여기가 바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천장이 되겠죠, 여기가. 이 높이가 지금 몇 미터예요? 2.5미터죠. 자, 그럼 재현 경계로 구획이 되어 있으니까, 재현 경계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하철 같은 데 가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지하철역. 천장에 보면 이렇게 투명한, 우리 뭐 아크릴판 비스트름하게 이런 거 불연 재료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재현 경계예요. 다시 말해서 화재실에서 연기가 발생이 되면 이 재현 경계가 있기 때문에 연기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둬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현 경계는 최소 0.6m, 폭이 0.6m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 재현 경계가 되겠죠. 요 놈이 몇 미터냐? 0.6m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재현 경계의 하단부터 요 바닥까지를 우리가 수직거리라고 하죠. 자, 수직거리는 지금 몇 미터가 되겠어요? 2.5에서 0.9를 빼면은 요거는 1.9m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직거리는 지금 1.9m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40m 원 범위 안에 있고 재현 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요 수직거리, 즉 재현 경계의 하단부터 바닥과의 그 거리를 우리가 수직거리라고 하는데, 수직거리가 2m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 배출량이 4만이에요. 시간당. 2m 초과 2.5m 이하는 45,000, 2m 초과 3m 이하는 5만 세제곱미터 per hour 이상이죠. 3m 초과는 6만.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수직거리가 1.9m이기 때문에 요 2m 이하에 해당이 되죠. 그럼 연기 배출량은 최소 시간당 4만 세제곱 per hour, 시간당 4만 세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기의 배출량은 4만 세제곱미터 per hour 이상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 가죠. 자, 물음 2번은 전동기의 그 동력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배풍기의 전동기 동력. 그래서 우리가 전동기 동력 계산하는 것은 Q는 배출량으로서 세제곱 per 분이죠. 그 다음에 요 PT는 전압이에요. 미리미리 AQ. 자, 요거를 킬로와트니까 102로 나눠주고, 요 분을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 초로 해주기 위해서 1분은 60초죠. 그래서 60으로 나눠줬고, 2는 효율, 그 다음에 K는 전달계수 또는 여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배풍량이 얼마예요? 시간당 4만 세제곱이죠. 그래서 요거를 분당으로 고치면 60분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압은 40mm AQ 주어져 있고요. 102로 나눠주고, 요 분을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 다시 60으로 나눠준 거죠. 자, 효율은 55%니까 0.55. 그 다음에 전달 계수, 요 K는 조건에 여유율 110%라고 그랬어요, 요거. 여유율 110%니까 이게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요 배풍기의 최소 소요 동력은 8.71kW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그 물음 3번 가죠. 자, 물음 3번은 조건을 참조해서 그림의 설계 도면을 완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급기구는 실당 3개씩, 그 다음에 요 배기구는 실당 4개씩 설치하라고 조건 2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음 3번에 작은 1번에 보면 급기구하고 그 다음에 배기구, 그 다음에 닥트 이놈을 갖다 표기하면서 급기구하고 배기구를 갖다가 도면에다가 완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급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급기구 여러분이 설치하시면 되고, 각 실에 요 급기구를 3개씩 설치하라고 됐으니까 3개를 설치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 배기구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배기구인데 실당 배기구 4개씩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댐퍼는 여러분이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조건에 댐퍼 설치하라는 건 없죠. 근데 만약에 조건에요 댐퍼 설치하라면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댐퍼를 설치해 주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물음 3번에 가로 2번은 요 댐퍼의 작동 여부를 갖다가 표를 갖다가 완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댐퍼가 열려 있어야 될 경우에는 동그라미, 닫혀 있어야 될 경우에는 요 점을 갖다가 찍은 원을 갖다 그려 넣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인접구역 상호재현이죠. 조건 1번에 보면 인접구역 상호재현이에요. 자, 인접구역 상호재현이라는 것은 화재실은 배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접구역은 외부에 신선한 공기를 갖다가 급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화재실은 배기니까 이거는 배기 댐퍼는 열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접구역의 요 급기 댐퍼는 화재실은 배기 댐퍼 열려야 되고 인접구역의 요 급기 댐퍼는 당연히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A구역에 지금 화재가 발생한 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구역 화재가 발생이 되면 A구역은 당연히 배기를 해줘야 되니까 배기 댐퍼는 열려 있어야 되고, 인접구역인 요 B구역하고 C구역은 배기를 하면 안 되고 급기만 해줘야 되죠. 그래서 배기가 바로 닫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B구역 화재 나면 당연히 B구역만 배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나머지는 배기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B구역 화재니까 요 B구역만 댐퍼가 열려 있고 나머지는 닫혀 있으면 되는 거죠. 자, C구역 화재 났으면 당연히 C구역만 배기 댐퍼가 열려 있어야 되고 나머지 실은 닫혀 있으면 되는 거죠. 왜 급기 댐퍼예요? A구역 화재 났으니까 A구역은 급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A구역만 급기 댐퍼 닫혀 있고 인접구역은 다 급기를 해줘야 되니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자, B구역 화재 났으니까 B구역만 급기가 안 되고 인접구역 급기. C구역 화재 당연히 C구역만 급기가 안 되고 인접구역 급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동그라미하고 이 점을 갖다 찍어주는데 인접구역 상호 재현에 대한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쉽게 여러분이 답을 쓸 수가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죠. 다음에 3번은 덕트의 풍량, 그 다음에 덕트의 단면적, 그 다음에 이 덕트의 크기를 갖다가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배기는 지금 얼마예요? 4만 세제곱퍼 아우어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이 급기는요. 급기는
배기량 이상만큼 급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급기는 지금 배기는 화재실인 한 구역만 배기하면 되죠. 화재실만. 자, 급기는 인접구역 상호 재현이기 때문에 급기는 몇 구역을 해줘야 돼요? A실에 화재가 나면 B구역, C구역 급기를 해줘야 되니까 두 구역을 급기를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4만 세제곱미터 퍼 아워를 급기를 해주는데 이게 두 구역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기는 요 4만 세제곱 퍼 아워 요거를 2로 나눠 줘야 되는 거죠. 두 구역으로 급기가 나눠지니까. 그래서 요 1번에는 A, B, C는 다 배기덕트니까 배기는 지금 시간당 4만이죠. 저 CMH라는 거, 요 C라는 것이 큐빅의 약자죠. 그 다음에 그 M은 미터예요. 그 다음에 H는 아워죠. 여기 가운데 이제 퍼가 들어가는 거죠. 나누기. 그래서 큐빅은 3승이라는 거예요. 미터의 3승. 그래서 이게 CMH라는 것은 미터의 3승, 큐빅 미터죠. 그 다음에 퍼, 아워, 시간. 그리고 CMH라는 것은 세제곱 퍼 아워. CMM도 있어요. 그거는 큐빅 미터 퍼 분. CMS는 큐빅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기는 풍량이 4만이 되고요. 자, 급기는 4만인데 이게 두 구역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2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닥트이고 단면적이에요. 그래서 이 닥트이고 단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풍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요? 유속에다가 풍속에다가 단면적을 곱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닥트의 단면적이죠. 그래서 단면적은 풍량을 갖다가 뭘로? 풍속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 풍량은 여러분이 4만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요 풍속은 조건에 나와 있죠. 그래서 조건을 여러분이 보시면 급기는 얼마예요? 20m per sec. 배기는 15m per sec죠. 그래서 어떤 책에는 배기를 20으로 했고, 어떤 책에는 또 그 급기를 15로 한 책이 있어요. 그거는 좀, 우리 제연설배에서는 좀 잘못된 방식이죠. 급기가 요 배기보다는 훨씬 커야 돼요. 풍속이. 그래서 요거는 뭐 조건에 주어지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급기 그 풍량은 4만 세제곱 퍼 아워. 요 지금 6번까지는 지금 계산이 된 거죠. ABC는 다 같아요. 배기 덕트니까. 그 다음에 밑에 급기 덕트 ABC도 다 같아지는 거죠. 지금 덕트하고 단면적 계산하는 거죠. 자, 배기 덕트하고 단면적 계산은 풍량이 지금 4만이죠. 그래서 Q는 UA에서 단면적은 요 풍량을 풍속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풍량이 4만 세제곱 퍼 아워니까 요 밑에 풍속이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요 아워를 세크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1시간은 3600 세크로 나눠준 거예요. 자, 요걸 계산하면 단위가 뭐가 나오겠어요? 요 미터 없어지고 세제곱이 아니고 미터의 제곱이 나오겠죠. 단면적이. 주어진 문제의 답은 뭐예요? 미리로 답하라고 그랬죠. 미리의 제곱. 그래서 요 미터의 제곱을 미리의 제곱으로 바꿔주려면은 1미터의 제곱은
10의 6승 미리의 제곱이죠. 다시 말하면 1m는 1000mm죠. 다시 말해 10의 3승 미리죠. 그러면 1m의 제곱은 미리의 제곱으로 하면 이게 10의 3승이니까 10의 3승의 또 자승이니까 10의 6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m의 제곱은 10의 6승 미리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미터의 제곱을 서로 약분이 되고 단위를 미리의 제곱으로 환산한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740, 741 미리의 제곱. 그래서 배기닥트의 요 단면적은 다 똑같죠. 배기닥트 A, B, C 다 같죠. 그 다음에 급기닥트 10에서 12번까지죠. 급기닥트의 요 단면적은 풍량이 여기 지금 4만이라는 좀 오타가 났네요. 이게 2만이에요. 아까 2로 나눴죠. 4만 세제곱퍼 아워가 배기 풍량이죠. 그래서 이게 배기 풍량 이상 급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 화재실은 배기를 하고 인접구역은 급기를 해줘야 되니까 인접구역이 지금 2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2로 나눠주면 4만을 2로 나눠주면 예, 급기 풍량은 2만 세제곱퍼 아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급기 덕트의 풍속은 20m/s로 하라고 조건에 주어져 있죠. 그래서 단면적은 요 풍량을 풍속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급기 풍량 2만 세제곱퍼 아워 나누기 아워니까 이거 1시간은 3600 세크가 되는 거죠. 자, 급기 풍속은 20m/s 대입하고 요 밑에 제곱이 나오죠, 요 놈이. 그래서 요걸 미리의 제곱으로 고쳐주려면 1m의 제곱은 10의 6승에서 요 급기 덕트의 단면적은 277778 미리의 제곱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구 13에서 15번까지 자, 13번에서 15번까지는 닥트의 크기죠. 이건 그 배기 닥트예요. 닥트의 가로 곱하기 세로를 갖다가 채워주는 그 문제가 되겠죠. 자, 지금 그러면은 요 배기 닥트든 급기 닥트든 다 무슨 형이에요? 이런 사각형이라고 그랬죠. 즉 이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A면 세로의 길이도 A죠. 요게 바로 덕트죠. 그래서 이 덕트는 배기 덕트의 요 가로 곱하기 세로의 지금 길이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덕트라는 거는요, 사각형이에요, 대부분. 무슨 원형도 있기는 있어요. 요 사각형 관이 그 반자하고 천장 속에서 이렇게 그 지나가는 거죠. 근데 문제 그 조건에 보시면은요, 문제의 조건에 보면은 물음 3번에 조건 1번에 보면은 덕트의 형태는 사각형이며 높이는 이 높이가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이 높이가 400mm라는 거예요. 즉 H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천장하고 여기가 반자가 되겠죠. 이 높이가 주어진 공간이 400mm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덕트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 넣었는데 400mm밖에 높이가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단면적은 우리가 지금 구했고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폭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즉 세로의 길이는 나왔으니까 요 가로의 길이를 여러분이 계산해서
값을 하면 되겠죠. 요게 바로 단면적이니까. 자, 배기덕트의 요 단면적 얼마 나왔어요, 아까? 예, 배기덕트의 단면적이 740741mm의 제곱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요 단면적이라는 것은 지금 가로 곱하기 뭐예요? 세로, 다시 말해서 높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가로의 그 길이를 갖다 여러분이 계산하려면 가로는 요 단면적을 높이로 나눠주면 되죠. 세로의 길이. 그래서 단면적이 지금 배기덕트의 단면적이 740741mm의 제곱. 그다음에 높이는 지금 400mm로 제한을 둔 거죠. 그래서 400으로 나눠주면 1852mm가 요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요 높이가 400mm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 요걸로 여러분이 꼭 유념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852, 즉 배기덕트 A, B, C의 요 배기덕트의 가로 세로의 길이는 다 똑같아요. 가로가 지금 1852, 세로 400이죠. A, B, C가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13번에서 요 15번까지는 덕트의 크기가 다 같은 거죠. 배기덕트니까. 그 다음에 요 급기덕트의 그 가로 세로의 길이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가로의 길이는 단면적을 높이 400mm로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면적 우리가 계산한 값이 아까 얼마 나왔어요? 여기 277 나온 거죠. 778 나누기 높이 400mm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69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급기 덕트의 요 크기 계산할 때, 지금 여기서는 폭이라고 그랬죠, 폭. 여기서는 제가 지금 가로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 폭, 이걸 폭으로 하죠, 우리가. 그래서 폭, 가로의 길이 W는 지금 그 급기 덕트의 단면적 나누기 높이 400mm죠. 그래서 계산하면 694mm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요 16번에서 18번까지는 다 같아요. 같은 급기 덕트기 때문에 여기는 다 같은 거죠. 여기 그 배기 덕트도 마찬가지로 덕트의 크기는 배기 덕트는 다 같은 거죠. 다음 물음 그 4번으로 가죠. 자, 물음 그 4번은요. 급기구의 단면적하고 크기, 가로, 세로를 갖다가 계산을 하고 그랬죠. 자, 급기구는 지금 몇 개예요? 3개소죠. 급기구는 3개소예요. 한 실에 요 급기구가 실당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 3개에서 급기해주는 양이 지금 얼마예요? 아까 시간당 얼마였어요? 2만이었죠. 그래서 이걸 분으로 고쳐주려면 1시간을 60분으로 나눠준 거죠. 이게 바로 급기 풍량인데 이게 3개소씩 있는 거죠. 그래서 3개소로 나누면 이게 한 개소당 111.11 세제곱퍼 요 분이 이 급기구에서 급기되는 풍량이 되겠죠.
자, 그런데 뭘 물어본 거예요? 단면적을 뭘로? 센치의 제곱으로 물어봤죠? 요게 바로 급기구인데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요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마찬가지로 A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단면적이에요. 그래서 이 단면적이라는 것은 풍량을 갖다가 뭘로 나눠준 거예요? 지금 분당 111.11 세제곱미터 분에 뭐를 급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급기구의 요 단면적은요, 조건에 보면 풍량이 분당 1세제곱미터일 경우에 35cm의 제곱으로 하라고 조건에 나와 있죠. 예, 물음 3번에, 조건 3번에 급기구 및 배기구의 단면적은 분당 세제곱미터씩 급기나 배기를 할 때 단면적은 35cm의 제곱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11.11 세제곱퍼 분이 급기 풍량이죠. 그럼 급기 풍량 분당 1세제곱미터당 35cm의 제곱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 급기구의 단면적은 3888.85cm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 A가 3888.85cm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단면적 A는 어떻게 되겠어요? A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단면적은 A의 제곱이죠. 그러면 A의 제곱이니까 이게 A가 되니까 A의 제곱은 8.85cm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 A를 구하려면 양쪽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A의 제곱은 그대로 A가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62.3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 A는 62.36cm죠. 이게 cm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62.36, 세로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이니까 62.36cm죠. 이걸 미리로 답하라고 했으니까 1cm는 10mm죠. 그래서 10을 곱해주면 623.6 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죠. 배기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자, 배기구의 풍량은 분당 60이죠. 4만 세제곱퍼 아워 1시간은 60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기구는 한 화재실에, 한 실에 4개소씩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4개소로 나누면 요 배기구 한 개당 166.67 세제곱퍼 분이 배기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당 1세제곱미터씩 배기를 할 경우에는 35cm 제곱의 단면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곱해주면 5838.45cm 제곱이 바로 단면적이 또 나오는 거죠. 요놈이 5833.45cm 제곱이 나오죠.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요 가로가 A면 세로도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제곱은 5833.4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루트 씌워주면 여러분이 A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단면적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단면적은 그대로 5833.45cm의 제곱이니까 이게 그대로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배기구의 크기죠.
정사각형이니까 양쪽에 루트 씌워주면 76.38cm가 되죠. 이걸 미리로 하려면 1cm는 10mm니까 10을 곱해주면 763.8mm. 가로 세로가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급기구의 단면적, 배기구의 단면적은 어느 한쪽만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배기구의 크기는 정사각형이라는 거, 이 개념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쉽게 이제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